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단 AS텍,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시장은 분명 어떠한 흐름을 존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추종하려고 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24,000원 정도의 어떤 공모가였지만 사실 지금 56,800원이라는 것도 사실 2배 이상의 공모가 대비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S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범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화장품을 전부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독성 물질을 체크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과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화장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아요. 1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독일이나 어떤 이 글로벌 이 화장품 회사와 A, B사와의 어떤 맞아요. 매출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할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이라는 업종이 진짜 어떤 환호성,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 시장에 어떤 과거의 어떤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이 정말 뭐 몇백 프로씩 증가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실적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과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만 거래를 했지 그냥 어떤 주가가 오른다고 하거나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쫓아가는 그런 거래는 안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부분, 그 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동결을 한다, 실업자 수가 증가돼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시장이 윗방향인지 어떤 옆으로 기는 시장인지 아니면 하방의 시장인지를 보고 나서 산업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산업은 우리가 볼 때 뭐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화장품. 얘는 화장품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성장률이 글로벌적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날 첫 번째 맞아요. 공모를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상장이 되면서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주가 회수는 적어도 3거래일 동안은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규칙을 따르자는 거는요. 뭐냐 하면 시장이나 산업이나 업종의 분위기, 화장품 업종, 화장품 산업,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화장품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물론 글로벌적인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 에스텍은 맞습니다만 에스텍 하게 되면 코스메틱 뭐 이런 게 속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국내 시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 중국 시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글로벌적인 업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났고 만일에 매출액이 성장이 이끌어내고 뭐 바이오라고 하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이라는 게 호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2배 오를 주식들도요 30%밖에 못 오른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을 때 어때요? 뭐 임상 뭐 호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쪽의 어떤 20조 시장의 화장품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급등의 한계치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시장의 판이라고요. 왜? 돈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지에 대한 큰 판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장품 산업과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이해해야만이 진정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디까지에 대한 뭐 맞아요.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왜 쓰세요? 라고 하죠. 시장에는 적정 가치라는 걸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왜? 그 적정 가치는 누가 부여한다? 맞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인 뭐 실적과 어떠한 뭐 수주권, 매출액이
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했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우리는 시장의 분위기와 업종, 산업의 호황인가 또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불황기인가를 판단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분명히 제시했던 거고요. 신규 상장 테마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색깔입니다. 자, 일단 AS텍 글로벌 A사 계약 일정 및 사모펀드 유입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마련했고요. 조금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가 이거 외부에서 연구소를 잠깐 나와서 세미나하는 도중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연기금 기관들 대상으로 세미나하는 도중에 찍고 있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 이 글씨체도 제가 쓰는 글씨체가 아니라서 조금 익숙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4822 8706으로 A라고 보내주세요. A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건데요. 반드시 참고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일정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에 대한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사와 B사, 글로벌사의 어떤 납품이 이루어지는 그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거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만 거래하세요. 이벤트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여물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넣어놨고,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기매수하실 분들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성적표 9만 원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적이 정말 안 좋죠. 손실률이 클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30%에 대한 현금을 마련해 오셔야 된다는 거. 그게 없으면 사실 이걸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하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A. 제 개인 폰이기 때문에 그 연애하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이 SA텍이란 종목이 과연 그냥 움직인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쵸? 어떤 테마가 있었을까요? 신규 상장이라는 테마가 있을 거라고 했죠. 자, 그게 어떤 종목이죠? 대표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고 접근했으면 안 돼요. 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조 원 가까이, 10조 원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3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이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분위기, 즉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군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 왜? 지금 시장의 이 화장품 분위기는 안 좋죠. 중국에 대한 부분 보따리상도 없어졌고,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의 화장품 이 실적이 그리고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중국인들도요, 우리나라 화장품 빼고도 본인들 화장품을 선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드에 대한 이게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국내에 이제 크루즈선이 오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련 섹터 화장품에 대한 실적의 개선은 줄 수 있어요. 다만 화장품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 그리고 크루즈 요런 어떠한 숙박 시설에 대한 면세점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과거 사실에 엮여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글로벌 AB사라고 하는 것도 수주 일정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단발성인 걸 봐야죠. 여러분들은 고고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에코프로머티라는 8조 원의 종목이 신규 상장에 날개를 달고 힘을 이렇게 끌어다녔던 거. 결국은 3, 4주에서 지금 10조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신규 상장 테마주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아지죠. 자, 이런 종목들이 많아질 때 역시나 이 AS텍이라는 종목도 이 신규 상장에 날개를 달아보자.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물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종목에 빠져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 AS텍은 글로벌 A사와 B사 이렇게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고 원재료를 납품하고 독성물질도 테크하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공모가는 대비해서 24,000원이지만 지금 58,000원이면 한 2배 정도 프리미엄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를 봐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를 보는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때서 뭡니까? 우리가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먼저 본다는 거는 이게 내가 들어갈 판인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고, 산업은 뭐예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어떤 산업분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성장 산업인가, 그리고 업종은 뭐예요? 그 업종 내에서도 한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2차 전지만 해도 이렇고 반도체는 어때요?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비메모리, 그다음 뭐죠? 클레일룸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 업종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를 보죠. 갑자기. 자, 우리 신규 상장이라는 거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 붙는다. 근데 위를 봤더니 업종이 화장품 업종 분위기가 안 좋아. 수출 데이터도 안 좋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도 안 좋아. 근데 그 위로 보고 산업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산업을 봤더니 어떠한 뷰티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정말 썩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물린 상태에서 손실권에서 들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래서 위를 보게 되면 나는 정상을 반드시 오를 거야. 오늘 right now라고 해버리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태풍이 오든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나오든 간에 무조건 오르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오르고 싶다고 한다면 날짜를 변경하든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꼭 사야 돼요? 내일 꼭 사야 돼요? 그 날에 정확하게 피해갈 건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날짜를 변경하든 안전장치, 즉 그게 바로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 반도체 산업, 화장품 산업, 2차전지 산업 이런 산업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어떠한 돌발적인 외부의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제 표현이 사자호랑이 여우라고 하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악재는 막아준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오르겠다고 하지 마라. 안전장치도 없이. 그게 바로 시장산업 업종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시장이 어떻다? 위냐 아래냐. 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 이건 뭘로 알 수 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말을 보지 말고 실업자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얘는 돈을 풀어놓은 거를 다시 가져가는 게 힘들겠죠. 그러면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는 거는 악재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 한번 해볼 만하구나. 악재가 호재로 되는 순간. 그렇죠? 근데 실업자 수가 떨어졌다고 하면 야 우리 다시 긴축할 거야. 자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해버리면 시장을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박스권에서 우리 동결할 텐데 지켜볼게라는 거는 경계신문 같대 시장을 플랫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가도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산업. 산업은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AI 칩 반도체 종목이 3배나 올랐죠.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보다 더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떤 뜻입니까? 테슬라라는 주가는 어때요? 안 좋죠. 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끝났다라고 보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항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라라는 겁니다. 왜 AS텍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해법은 분명히 일러드렸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A라고 보내주세요. A라고 보내주시면 아까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자료 너무 긴 자료 아니에요. 핵심만 다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AS텍 글로벌 A사 계약 일정 및 사모펀드 유입 예정 그리고 미보도 자료. 반드시 이벤트로 끝내세요. 왜 그러냐?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요. 빠졌다 오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거를 인식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빠졌다 오르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주가가 위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50% 빠졌다가 50% 오르는 건 수익이 아닙니까? 여기서 덜고 가면서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반드시 지키면서 여기까지 가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쵸?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현금에 대한 30%를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주식 수를 넓혀가는 작업이 아니고 어떻게?
맞습니다. 주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수를 넓히지 않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야 되고 수익이 난 부분은 덜면서 최고 평가액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증명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내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십시오. 아시죠? 왜?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고점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근데 애널리스트의 영역인데 우리가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시죠?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제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세미나 끝나는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 못하네요. 이 글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아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아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올라야만, 위로 가야만 96,500원을 가야만 내 평단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의 종목, 그 현금 또는 다른 종목을 어느 순간에 좀 팔아서라도 분명히 리바운딩 플레이를 통해서 평가 금액을 올린다. 이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자 잠시 연기금 투자자들이 좀 방문하느라 여러분들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SA텍이라는 종목을 볼 때도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맞아요. 때로는 얘네들한테 투정이 아닌 질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유는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자, SA텍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6만 원 밑으로까지는 한번 빠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타점은 3거래일 동안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 시장 그리고 업종, 이 3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텔레그램방 아까 링크 줘서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죠. 자, 주식 투자 3억 만들기 방입니다. 자, 여기 불러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방에 저는 일단은 원래는 이 방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교육시키기 위한 방을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시장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차피 제가 뭐 분석과 연구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자,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보고 연기금액의 어떤 이런 PB들이나 큰 종목들 몇 조 단위에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환경과 산업의 환경 그리고 업종의 트렌드를 읽고 나서 종목을 거래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방인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8706으로 A 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일단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시장과 산업의 업종을 봅니다. 오늘 뭐 그린리소스, 에코아이, 두산로보틱스 라이브에서 다뤘는데요. 영풍재즈까지.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두산로보틱스. 일단은 오늘 상방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끊고 가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영풍재즈. 역시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로스 이런 것들도 단발성의 44,000원이라는 이 벽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신규 상장주 똑같죠, 흐름이. 그쵸?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종목들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 난 것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인증해서 여러분들 서로가 자극받으라는 뜻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힘내시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거 보면 STO 테마 상승 이후 오늘 조각 투자라고 해서 증권 신고서 제출해서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이어서 오늘 관련해서 또 금융 규제가 좀 풀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갤럭시야 SM, 머니트리, 서울옥션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 부분 많이 올랐지만 단발성으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볼까요? 왜? 뭐가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팩트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뭐뭐 논의는 논의로 끝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요 자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거 자꾸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은 라이브 주소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뭐 한동훈 이야기도 나왔고, 자, 그 버핏의 단짝, 찰리 번거 별세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이 정말 안 좋네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어제죠. 이거 시간 땡겨서 보세요. 어제 이제 오후 5시 35분부터 두산 로보틱스 로봇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첫 투입된다라는 거 이슈를 보내드린 이유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제 JLK라는 것도 북미 영상학회에서 뇌경색, 그리고 플리토. 자, 하나 볼까요? 어제부터 제가 라이브에서 달았던 건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날 장 끝나서 나온 이슈를 분명히 올려드린 거죠. 자, 이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를 미리 갈고 있어야 되고, JLK라는 것도 오늘 아마 의료 AI 로봇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JLK 오늘도 급등이 나오죠. 시간대 보세요. 요 땡겨 보시게 되면 시간대가 나올 겁니다. 예, 오후 어제 1시 56분에 올려드렸고, 미리미리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바로 뭘 거래를 해야지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초심자들이 나는 겁니다. 미리 내가 어떻게 종목을 거래할 거고 시장의 여건과 상황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나아갈 거야라는 그런 미리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오늘부터라도 바꿔갑시다. 자, 어차피 종목을 다루기 전에 위를 보고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정확한 타점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사이클,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가장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먹고 게임만 논의하면 돼요. 그쵸? 자, 바이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는 그 암을 치료하러 가는 거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까지 치료하는 거죠. 즉 판때기를 알게 되면 2배 먹는지 4배 먹는지의 싸움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 빠른 길은 없을까라고 해서 종목을 이렇게 찾고 거래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첫날에 9만 원대 이상의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1부터 10까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 여기로요. A 그리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하나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보낼까 말까 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좋습니다. 간단히 문자 주신 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이게 단기 문자를 좀 보내드려요. 결국은 8시 50분에 보내드리는데요. 49분 50분 사이에 일단은 그날의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이렇게 단기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사 매집주라고 해서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매집을 했던 종목들,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6개월 동안 매집했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한 예로 제가 일전에 한번 보내드렸던 거 종목 기억하시죠?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펩트론 보시게 되면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석권을 위해서 경쟁 구도가 심해진다. 자, 이런 똑같은 차트죠.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고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아무런 흐름이 없이 이렇게 주가가 5배 오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가봅시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